안녕하세요. 충무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창시절에 썼던 독서록이나 일기를 다시 꺼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중학교 시절에 썼던 독서록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숙제로 쓰는 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충 썼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시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진지하고 생각보다 솔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정직한 문장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한 편의 독서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은 바로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입니다. 제가 이 독서록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더라고요. 사랑 그리고 용기, 아몬드를 읽고 지금 보니까 조금 거창하죠? 하지만 첫 문장부터 꽤 솔직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몬드는 처음 학교 필독서로 만나게 되었다. 무관심하다는 듯이 공허한 눈으로 앞을 주시하는 소년이 표지에 있는 모습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이 꽤 정확하게 이 책의 분위기를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어내렸다. 이 책은 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나에게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었다.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한 시기에 정확히 이 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독서록에서 주인공 윤재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윤재가 감정표현 불능증, 그러니까 알렉시티미아에 걸린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어서 윤재는 어려서부터 잘 웃거나 울지 않았다. 저는 특히 이 장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눈앞에서 다치는데도, 학생이 맞아 죽어가는데도, 심지어 엄마와 할머니가 살인을 당할 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렇게 반응했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에서 윤재가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합니다. 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못하고 겁에 질려 무작정 소리내어 울며 도망쳤을 것 같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록의 중간에는 윤재가 만나는 두 친구가 등장합니다. 곤이 그리고 도라. 제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 윤재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감정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불량 학생으로 알려져 있는 곤이 그리고 또라이라고 불리는 도라와 친해지게 된다. 그리고 저는 곤이라는 인물을 꽤 깊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스스로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는 곤이는 윤재가 감정이 없는 것을 겁이 없다며 부러워한다. 지금 보면 이 문장은 꽤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곤이는 감정이 너무 많아서 괴롭고 윤재는 감정이 없어서 괴롭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라는 윤재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사람마다 감정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록 후반부에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윤재는 곤이를 불량무리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그 무리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재는 그런 남자를 막으려다가 칼에 맞아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맛보고 감정을 가지게 된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조금 서툴지만 그 순간의 충격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사람이 감정을 배우는 순간을 처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록에서 제가 가장 솔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원래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많이 느끼고 표출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볼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 보면 축제를 벌일 듯이 기뻐한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이라도 잘 못 나오면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지금 읽어보니까 이건 거의 중학생의 자아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의 말을 못 들었을 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걱정이 된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사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독서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인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윤재의 할머니는 윤재에게 사랑에 대해 알려준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예쁜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윤재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윤재도 그랬다. 남들은 도라를 또라이, 고니를 문제아라고 하는데도 예쁜 모습을 찾아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미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윤재가 고니, 도라와 친해지며 그들을 사랑하게 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이어서 친구를 사랑한다는 건 진심으로 그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조금 슬픕니다. 나는 친구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봐 두렵고 걱정이 된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독서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은 사랑은 강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사랑을 가진 주인공은 감정을 인지하게 되지 않았는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책 아몬드를 통해 내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독서록을 쓴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독서록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독서록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썼던 글이 있다면 한번 다시 꺼내보세요. 그 안에는 지금의 여러분보다 조금 더 솔직했던 과거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충무로 책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